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 질병, 장애 등과 같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각종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산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근로기준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그 답을 찾자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함은 물론 재해 예방 등에 있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국가적으로 시작하여 해당 사업장까지 많은 행정제도와 규제 및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만 아직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산업재해 근로자의 수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에 더욱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고찰해봅니다. 다만 진보적 발전으로 출근이나 퇴근 중에 생기는 사고까지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사안에 해당할 것입니다. 산업재해로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요양기간 동안 본인 부담금 비급여를 제외한 병원치료비, 휴업급여, 간병비 등이 지급됩니다. 종결 이후에는 관련 재해보상보험법상에 해당하는 후유장애가 잔존하는 경우 주치의로부터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급여를 신청할 수가 있으며 공단의 굉장히 엄격한 심사를 통해 1등급에서부터 14등급의 해당 여부를 결정받게 됩니다. 더불어 산재보험이 종결되고 반드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오늘 주제인 건설 현장 사고는 근재보험 신청 처리를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근재보험의 정확한 이름은 근로자재해 보장책임보험을 말합니다. 이를 줄여서 4글자 또는 2자로 근재보험, 근재라고 간단히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 강제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이 아닌 기업 및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가입을 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건설, 토목, 기계 설비 현장이 아닌 경우 가입 여부가 불투명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영세한 소규모 기업들은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직까지 현실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근재보험에 대한 일정 보험료를 내고 민영보험사에 가입해야 하고 강제적 의무보험이 아니기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전이거나 작성 후 해당 업체에 이러한 근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대비하심이 복잡한 현 시대에 매우 중요한 위험관리다 조언드립니다. 그렇다면 근재보험을 왜 알아야 하고 무엇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쉽게 이야기한다면 산재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 부분 및 보상 범위를 넘어서는 민사적, 법률상 손해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산업재해 근로자의 경우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모든 보상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근재의 경우 소속된 회사가 가입된 민영보험회사를 통해 접수부터 시작하여 손해사정을 통한 최종 보상 및 보험금의 지급까지 엄격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물론 보상의 범위와 한도를 명확히 하고 피해 근로자의 손해에 대해서 모두 입증을 해야 하므로 입증 자료 및 구비해야 할 서류도 무척이나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본다면 어느 피해 근로자분께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산재에서 월급여의 70%가 지급되는 것이고 나머지 30%에 대해서 근제로 보상 처리가 되는 것이라 하는데 아닌가요? 라고 문의하십니다. 일부분 맞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요양기간 동안 공단에서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재해자의 하루 일당이 아닌 평균 임금의 70%가 지급되므로 나머지 못 받은 30%에 대해서 근제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해 발생에 대한 가실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전적으로 보상하는 산재보험에서와는 다르게 근제에서는 재해자의 가실 범위를 반드시 적용하고 산정하므로 이를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 월급여에 대해 받지 못한 나머지 부분은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다만 근제보험에서 구체적인 주요한 보상 항목에 대해 살펴보자면 후유장애 일실수익액, 위자료, 비급여 치료비용, 향후 치료비 등이 있겠습니다. 이 중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후유장애에 대한 것입니다. 산재는 알고 계신 것처럼 1에서 14등급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애 등급이 결정이 되면 해당 일수의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곱하여 산재장애 보상금이 산정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건설 현장 보통인부 김씨가 업무 중 추락사고로 척추골절이 발생하여 5개월간 요양치료 후 장애급여를 받고 종결하였습니다. 산재에서 지급된 내용은 치료비 100만원, 휴업급여 500만원, 장애급여 1000만원이며 본인이 부담한 직불치료비 300만원입니다. 김씨는 사고 내용상 과실이 20%였고 근재보험에서 지급될 수 있는 보상금은 각 과실 상계 후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재해 보상책임보험 사용자 배상책임 특약계 처리는 산업재해 근로자의 법률상 전체 손해에서 산재보험으로 선지급 처리된 내용을 뺀 후 보험금 계산이 확정되므로 당사자분이 알아서 하시기에는 매우 어렵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 입장에서 해당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경력 있는 독립손해사정사에게 자신의 근재보험 업무를 위임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땀 흘리시는 노동자분들을 응원하며 건설 현장 등의 산업재해는 근재보험 신청 처리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